우리가 공부한 이번 단어는 물질의 상태입니다. 물질의 상태에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었죠? 맞아요. 고체, 액체, 기체입니다. 하나씩 정리해 볼까요? 고체의 성질은 어땠나요? 맞아요. 고체는 다양한 모양의 그릇, 담는 그릇이 바뀌어도 그 고체의 물질의 모양과 부피가 변하지 않고 일정했습니다. 이때 부피는 물질이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라고 배웠습니다. 고체의 예에는 나무 막대, 플라스틱, 돌, 철, 가죽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많은 물체들이 다 고체가 많았죠. 그 다음 액체를 알아볼까요? 액체의 성질은 이렇게 다양한 모양의 투명한 그릇에 담았을 때 어땠나요? 맞아요. 모양이 달라졌습니다. 액체는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변합니다. 하지만 부피는 변하지 않았죠? 부피는 변하지 않는 물질의 상태였습니다. 액체의 예에는 물, 그리고 주스, 식초, 간장, 기름, 우유 등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기체. 기체의 성질은 어땠나요? 다양한 모양의 풍선들, 하트 모양, 동그라미 모양, 길쭉한 모양. 이렇게 기체는 풍선 안의 공기처럼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과 부피가 모두 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렇게 담긴 그릇을 항상 가득 채우는 물질의 상태입니다. 기체의 성질과 관련해서 우리는 세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먼저 수조에 물을 반 정도 채우고 페트병 뚜껑을 띄웠습니다. 바닥에 구멍이 뚫리지 않는 컵으로 물에 떠있는 페트병 뚜껑을 덮고 눌렀습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이렇게 물의 높이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컵 안으로 물이 들어오지 않았고 물의 높이는 공기의 공간만큼 높아졌죠. 그리고 페트병 뚜껑은 바닥에 위치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기체는 공간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두 번째, 코끼리 나팔과 비닐관, 주사기를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주사기의 피스톤을 당기거나 미는 실험을 했습니다. 피스톤을 밀었을 때 코끼리 나팔은 어떻게 되었나요? 코끼리 나팔이 펼쳐졌죠. 그리고 피스톤을 당기면 코끼리 나팔은 말렸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기체는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세 번째 실험, 공기 주입 마개를 페트병에 끼웠습니다. 그리고 전자저울로 무게를 측정했습니다. 공기 주입 마개를 누르기 전의 무게와 누른 후의 무게. 어디가 더 무거웠나요? 맞아요. 누른 후의 무게가 더 무거웠습니다. 그건 바로 공기가 들어가면서 페트병의 무게가 늘어났기 때문이죠.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기체는 무게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런 기체의 예에는 공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단원에서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어요.
이번 단원에서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실험 관찰 문제를 풀어보면서 확인해 봅시다. 지금 잠깐 영상을 멈추고 실험 관찰 48, 49쪽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세요. 문제를 다 푼 친구는 다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풀어보았나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1번 문제입니다. 다음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써 넣어보는 문제이네요. 보기에는 고체, 액체, 기체, 모양, 부피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1번 고체는 담는 그릇에 관계없이 무엇과 무엇이 일정하다.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로 담는 그릇과 관계없이 모양과 부피가 일정했습니다. 나무 막대를 다양한 그릇에 담아도 나무 막대의 모양은 늘 변하지 않고 일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은 변하지만 부피는 변하지 않는 물질의 상태. 자, 담는 그릇에 따라서 모양은 변하지만 부피는 변하지 않는 상태. 무엇인가요? 맞아요. 바로 액체입니다. 3번 공기와 같은 무엇은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과 부피가 변하고 둘 다 변하네요. 담긴 그릇을 항상 가득 채운다. 무엇인가요? 모양과 부피 모두 변하는 물질의 상태는 바로 기체입니다. 기체는 담는 그릇에 따라서 동그란 풍선은 동그란 모양, 하트 모양 풍선은 하트 모양이 되고 길쭉한 풍선은 길쭉한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2번 문제입니다. 수조에 물을 반 정도 담은 뒤 물 위에 페트병 뚜껑을 띄웁니다. 여기 뚜껑이 있네요. 투명한 플라스틱 컵으로 페트병 뚜껑을 덮고 수조 바닥까지 밀어 넣었을 때 관찰한 것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우선 여기 페트병에는 구멍이 뚫리지 않았어요. 구멍이 뚫렸다는 말이 없네요. 하나씩 볼까요? 1번 플라스틱 컵 안으로 물이 들어간다. 이렇게 수조에 페트병 뚜껑을 엎어두면 어떻게 됐었나요? 뚜껑은 바닥에 있고 플라스틱 컵 안에는 물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의 높이는 처음보다 높아졌습니다. 그렇죠? 컵 안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물의 높이는 변화가 있었어요. 더 높아졌죠? 페트병 뚜껑이 바닥으로 가라앉는다. 맞네요. 실험을 통해 공기는 무게가 있음을 알 수 있었나요? 아니죠. 실험을 통해서 공기는 바로 공간을 차지한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닥에 구멍을 뚫을 경우 페트병 뚜껑은 위로 떠오른다. 그대로 있죠.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정답은 3번. 3번 문항입니다. 코끼리 나팔과 주사기가 연결된 상태에서 주사기에 피스톤을 밀 때 나타나는 변화와 그러한 변화가 나타나는 까닭을 써보는 거네요. 피스톤을 밀면 코끼리 나팔은 어떻게 되나요? 맞아요. 코끼리 나팔이 펼쳐집니다. 그 까닭은 주사기 안에 있던 공기가 코끼리 나팔로 이동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 4번 문제입니다. 물질의 상태에 따라 분류해볼까요?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 상태가 있네요. 우선 첫 번째 나무는 맞아요. 고체입니다. 주스는 액체죠. 공기는 기체입니다. 돌은 어떨까요? 맞아요. 돌은 고체입니다. 식초는
액체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5번 문제입니다. 우리 주변의 물질이 모두 한 가지로만 되어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 생활에 어떤 불편한 점이 있을지 친구에게 설명해 보는 거네요. 세상의 모든 물질이 고체로만 되어 있다면 액체로만 이루어진 세상은 어떨까? 기체로만 이루어진 세상은 어떨까? 한 가지 골라서 적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세상의 모든 물질이 고체로만 되어 있다면 라고 하고, 그러면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로 음식을 만들 수도, 몸을 씻을 수도 없고, 물을 컵이나 병에 옮겨 담을 때 위에서 아래로 따라 붓지도 못하고, 손으로 집어 담아야 하고, 병의 입구의 크기에 따라 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몸속의 피도 몸속 구석구석 이동하기 어려울 거예요. 제가 아닌 기체나 액체로만 되어 있다고도 생각해보고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고 친구에게 설명해 봅시다. 이렇게 이번 단원에서 공부한 내용을 문제를 풀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공부한 내용 중 헷갈리는 부분은 다시 한번 책을 찾아보고 우리는 또 다음 5단원에서 만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담긴 교과서 부분을 다시 읽어보세요. 그리고 공책에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며 자기 것으로 만드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최고!